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돌아온 935 라디오 전주온 최성은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 벌써 96회가 되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갑자기 찾아온 가을 잘 적응하고 계신지요? 935 라디오 전주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곧 100회도 다가오니만큼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의 하루가 환한 에너지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길 바라며 935 라디오 전주온 다시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커피소년 힘내. 힘내 피곤해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알아 벽처럼 막혀있고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근데 끝은 분명히 있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조금 더 힘을 내려. 힘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하나 이룬 것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힘내 나만 뒤처진대도 나만 초라해 보여도 절대 비교하지 마. 너는 그냥 너여서 좋아. 조금 느려도 좋아. 천천히 가면 되지. 자 나도 함께 걸을게. 조금 덜 힘들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힘내 이제 곧 보일 거야. 정말 다 왔다니까. 저기 작은 빛 보이지. 저기 가서 우리 뭐 할까 생각이나 해두렴. 거기선 푹 쉬어야지. 거기선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힘내. 네, 커피소년 힘내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월요일 아침 목화의 문장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목화님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소식 리포트 모카입니다. 전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주 정원문화센터가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매너머 4길 11 중산공원이고요. 식물원 내부에는 이색적인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 도서관 여행으로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애견 동반 공간이어서 함께 산책하기 좋습니다. 오늘 이후로 있는 일정에는 정원 문화 특강이 있는데요. 내일 1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 정원문화센터 1층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특강 주제는 풀꽃 식물의 번식입니다. 풀꽃 식물의 다양한 번식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요. 인원은 30명 신청 순으로 마감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강사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안영자 강사님은 익산 파스텔 가든 정원 주인이시고 정원 디자이너 1급 자격증 강사, 2024년 월간 가드닝 134호 잡지에 개인 정원 소개 글을 쓰셨고요. 현재는 익산시 다이로움 정원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정원 문화특강 참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63-281-8647번에서 9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가을 하면 감성에 젖기가 쉬운데요. 전주 완산구 풍남문 2길 5에 위치한 전주 제2비문화공간에서 매주 무료 음악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에 황덕호 재즈 렉처 콘서트가 있고요. 10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재즈는 왜 뉴올리언스에서 탄생했을까? 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습니다. 11월에도 매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콘서트가 있다고 하니 시원한 가을밤을 음악과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공연 무료 예매는 JB문화공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063-288-77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 페스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저번 주부터 비빔밥 축제와 한지 산업대전이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어제까지였던 독서대전은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쾌거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종합 경기장에서 남은 축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조선 팝 페스티벌이 10월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25일 금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는 전주 막걸리 축제가 있고 같은 날 26일 토요일에 폐막식에서 가수 태희와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번째 공연 소식입니다. 전주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옥마을 관광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전주 전동 성당에서 하는 야경 페스티벌인 미디어 사파드가 이번 주 3회차로 마지막으로 공연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중 하루에 3회의 공연이 있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보셨는데 꼭 가려고 했었던 분들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사파드의 내용은 전주와 전동 성당의 역사를 전통 악기와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진다고 하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시면 의미 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전동 성당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고 무료 공연입니다. 오프닝 공연은 매주 토요일에만 진행되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버스킹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인데요. 전주 티켓박스에서 버스킹을 희망하는 예비 예술인 혹은 예술인을 위해 버스킹 장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장소는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이고요.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이고요. 지원 물품은 이동식 버스킹 장비인 스피커, 마이크 스탠드, 보면대입니다. 지원 방법은 인스타그램 전주 티켓박스로 DM을 주시거나 전화번호 010-4108-63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최소 2-3일 전에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하는 무료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주 시립금암도서관에서 10월 10일 토요일부터 열린 서정배 작가님의 회화 개인전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이고요.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문의는 063-281-6448 금암도서관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전시 일정은 10월 2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또 하나 무료 개인전이 있습니다. 김명봉 작가님이 눈에 밟히다 라는 주제로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25건물 1층에서 삼성안과 이비인 후과의 후원으로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26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1층 장소 이름은 갤러리 숨이고요. 문의 전화는 063-220-01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데요. 젊은 청년 예술가들 30여 명이 모여 아트 페스타를 엽니다. 일정은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0월 20일 일요일까지 총 4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14 건물 1층과 2층이고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매일매일 뽑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젊은 예술가들에게 미술의 효능에 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인스타그램 영어 계정 더 젊은으로 DM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나는 아트 마켓이라고 해서 도자기 공예, 판화, 유리 공예, 조각, 평면 회화 등의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와 주관은 더 젊은이고 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소식 리포터 모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주의 다양한 소식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월요일 아침 모카의 문장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전해주시는 모카님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모카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935 라디오 전주온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북아일랜드의 지역에 벨파스트 FM이라는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데요. 이 라디오 방송국은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지역의 어르신들이 시니어 분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다양한 지역 소식과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같이 또 틀어주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호응을 받고 계신데요. 이런 방송국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덕진 노인복지회관의 DSB 라디오라는 방송국인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방송되고 있는 DSB 메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DSB 라디오 진행자 두 분과 덕진 노인복지회관 관계자 부장님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시민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김성준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성주 사회복지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덕진 노인복지관 DSB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 이주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주자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DSB 메아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봉의 독서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봉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또 친근하면서 또 많이 들었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장님 덕진 노인복지회관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네. 덕진 노인복지회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덕진 노인복지관은 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덕진공원 옆에 부지에 있는 노인복지 여가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만 60세 이상의 전주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 계신 분들은 무언가를 좀 뭔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평생 교육으로 배울 수 있으시고, 또 나는 뭔가 좀 일자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자리 사업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나는 좀 따뜻한 점심을 먹고 싶다 하신 분들은 뭐 경로식당을 이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노인 여가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복지관은 좀 노인 자원봉사 사업을 좀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로 개관한 지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정도 네. 지났나요? 네, 15년 됐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덕진 노인복지회관의 DSB 방송국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네. 모셨습니다. DSB 방송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DSB 방송국은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DSB 방송국은 영어로 덕진 시니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이렇게 해서 DSB라고 만들어졌는데요. DSB 방송국은 2008년도에 저희가 솔레 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네네. 노인인권 신문 제작을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기자단 모임으로 시작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기자단보다 조금 더 어르신들에 맞는 것이 라디오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2010년도 4월 달에 라디오 방송으로 전면 개편을 했고요. 지금 현재 15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15년째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 방송국이 올해 2월에 개국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이 DSB 방송국은 뭐 직원분들이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직접 네. 덕진 노인복지회관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이 또 활동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은 방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네, 이제 그분들이라고 해서 뭐 젊었을 때 방송에 일을 해보셨을까요? 전혀 안 하셨어요. 네, 일도 안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젊은 시절에 내가 방송을 하고 싶다는 이런 꿈과 그리고 또 희망과 로망이 있던 분들이 좀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가까운 자녀에게 또는 뭐 손자녀에게 들려주신 분도 계시고 또는 나의 좀 약간의 꿈과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좀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모이신 분들이 아마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군요. 실제 덕진 노인 복지관에서 DSB 방송국 15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복지관 내에서도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네.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네, 제가 복지관 초기 때는 이제 스피커로 어르신들 목소리가 나가다 보니까 또 시설 자체가 스피커 시스가 좋지 않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스피커를 막 소리를 막 쭉 올립니다. 그러면 또 올리다 보니 또 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좀 소음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 방송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복지관 시설 보강도 하게 되고 네네. 또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사연 참여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의 주된 또 봉사단으로 성장하게 됐고요. 네네. 또 올해 또부터는 또 전주 FM에서 음. 저희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해서 또 저희 DSB가 하나의 또 방송 코너로 하나의 또 자리매김해서 이제는 덕진노인 복지관 회원뿐만 아니라 네네. 이제 전주 시민이 이제 다 들을 수 있게 해서 저희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복지관 그 내부 말고 외부에서도 그리고 그 덕진공원 가까우니까 예. 덕진공원에서도 이렇게 같이 나오면 더 좋겠다라는 너무 좀 생각을 바람이죠. 제가 처음부터 가졌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꾸준히 도전하고 있는데 네네.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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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또 청취해 주시면 그렇게 될 날이 또 네. 올 겁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덕진 노인복지관 DSB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예. DSB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단체예요. 네네. 뭐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막 이렇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나오신 건데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직접 원고도 쓰셔야 하고 또 녹음도 하셔야 하고 네네. 그게 또 작가도 되셔야 하고 아나운서 되기 때문에 1인 3역을 하셔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어르신들이 좀 잘 안내를 해드리고 지지를 해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는 그냥 소리만 듣는 방송국인데 대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해서 네네.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봉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노후의 네. 자아 실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활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분들에게 앞으로 활동할 수 있게 저희 복지관에서 더 열심히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이렇게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네. 네,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김성준 부장님께서 추천해주신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입니다.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이 노래를 특별하게 추천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결론은 사랑인 것 같아가지고요. 아, 앞으로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네, 사랑이 좋아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준 부장님이 추천해주신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간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935 라디오 지역의 만남의 시간 덕진 노인복지관 DSB 방송국 참여자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이주자 희봉 선생님들 두 분은 DSB 방송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주자 선생님부터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어느 시인의 노래라고 하는 방송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적절한 어떤 그 멘트로 또 시와 노래를 섞어서 30분간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국원이 한 7, 8명 됩니다. 근데 각각 그 자기가 선정한 주제로 뭐 음식이면 음식, 음악, 또 여행 이야기, 뭐 독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방송국에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관심 있고 전문성이 있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제가 이주자 선생님 방송 자주 듣는데 그 시도 그렇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듣고 있다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았다기보다는 각자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PD, 아나운서 등 다역할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성우 같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두 분은 방송을 언제부터 진행하셨나요? 네, 선생님. 네. 저희 방송국이 개국된 것이 2010년 4월 1일이 생일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이전부터 미리 이 방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복지관에서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마 200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심이라고 시민 미디어 센터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여러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제 그 저희들 그냥 완전 방송에 대한 문외한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때 한 15명 정도가 배출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제가 제 1기생으로 그때 이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같이 교육을 받았던 1기생은 저하고 다른 한 분하고밖에 없어요. 아, 모두 다들 그냥 네. 그만두셨어요. 안타깝네요.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봉선님은 언제부터 방송을 하셨나요? 저는 2015년 1월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해서 네네. 현재 9년 10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DSB 노인방송국 5기생인데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이봉의 독서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봉의 독서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새로운 신간도서를 읽고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소개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이봉의 독서여행을 애청하시면 새로운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신간책 한 권을 읽으신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봉선님 그러면 그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 다 책을 읽고 계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동만권서 행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사람은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를 여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네. 여행 만리야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동만권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을 읽어도 네네. 1년에 한 50주니까 50권, 10년이면 500권, 100년이면 5,000권이거든요. 그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쉽지 않네요. 네. 쉽게 말하면 책벌레가 돼야 이 책을 읽는데 저는 동만권서는 못했어도 독찬권서는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그 노후에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많이 놀죠.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들고 그러면서 그 새로운 신간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책들을 내가 보면서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구나 좀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게 또 취미를 붙이면은 그것도 좀 중독성이 있어서 헤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매일 도서관을 가죠. 네네. 아침부터. 그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선생님 방송을 좀 들으면 최근의 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최근에 엔비디아의 길이라든가 또는 반도체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세계가 지금 엄청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한국 속의 한국만 바라보지 말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로 읽을 때 그게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조선 말기에도 국내에서만 좁은 그 문화의 개구리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외침을 받은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좀 더 멀리 안목을 보고 세상을 좀 널리 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DSB 방송을 들으시면 다양한 소식들과 또 새로운 소식 이런 것들 잘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주자 선생님은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요.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제가 학창 시절부터 이 방송에 대한 관심은 꽤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사범대학을 가지 않았더라면 방송인으로서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퇴직 후에 그냥 그 우연히 그 복지관을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덕진 노인복지관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노인복지관인데 그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한 60대였거든요. 근데 내가 노인복지관을 가 그래가지고 좀 주저주저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마침 거기에 보니까 그 나도 라디오 스타다 하는 그런 교육이 있다고 방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귀가 번쩍 띄어서 이거 한번 교육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게 됐죠. 그래서 역시 이제 시민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또 많이 받아서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5, 6주 정도 받았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방송이라고 참 우습지 않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병 선생님은 방송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가 되는 게 사실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그 시대는 라디오 시대였죠, 특히. 근데 그 아나운서의 여러 영역 중에서 저는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실. 특히 60, 70년대 그 스포츠 중계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이광재 아나운서라는 분이 계셔요. 뭐 아마 우리 세대는 거의 지금 그분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이 제 롤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루지를 사실 못했고 제가 이제 그 KBS에서도 그 아나운서 시험에 응모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요새 말로 좀 꿈을 미역국을 먹었다고 할까요? 그런 고배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교육계로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요. 이 정년후 덕진복지관에서 그 DS 방송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한번 늦게라도 방송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TBS 방송국에 문을 두드렸죠. 그게 계기라면 계기입니다, 사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어쩐지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그 스포츠 캐스터의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그 꿈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 시대라 이게 참 소박한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네네. 그 당시에는 해외를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죠. 네네.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라디오를 스포츠를 중계하는 아나운서는 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어릴 때 정말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꿈이죠. 네네. 그런 걸로 아마 내가 스포츠 캐스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린 생각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그 다음에 방송 그 어르신들 그 스포츠 경기 해서 중계 방송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그것도 같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중계 방송은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네.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뭐 이제 그 학교 자체도 그렇지만 네네.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뭐 경기가 있어요. 축구 경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중계를 좀 많이 해봤죠, 사실. 그런데 네.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건 그것이고 현재는 현재니까 현재에 충실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지금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송출되고 있는데요. 이 DSB 메아리라는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나오는 방송 들어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또 들어보셨다면 또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이주아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관내 방송으로 거기 복지관에서만 했던 것이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녹음 방송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긴장이 많이 해이가 됐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이렇게 했는데 항상 바랬던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덕진 공원이라도 좀 저희가 송출이 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참인데 그냥 올해 참 여기 공동체 라디오 93.5 메가헤르츠가 이제 FM으로 이렇게 개국이 되면서 얼마나 정말 신이 났던가 몰라요. 굉장히 힘이 됐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세상 구경을 하는 그냥 이런 기쁨으로 그냥 이 방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몇 월 며칠 날 이제 몇 시에 이제 네 방송이 이제 여기에서 나간다 할 때는 그냥
라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쫑긋하고 이제 참 열심히 듣고 아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라고 이제 선전도 하고 이제 네 그랬는데 글쎄요 좀 전주 시민에게 모두 다 만족스러운 이런 방송으로 제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부족한 것이 많죠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선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잘 듣고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위해서 내 방송을 모니터링 위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한 번씩 더 그 세심하게 듣는데요. 아무튼 내 목소리가 이제 전파를 탄다는 것은 좀 신기하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전파를 탄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이 이제 어느 정도 꿈이 이루어져서 그 목소리가 전파를 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많이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또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동체 방송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사실 개국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전파의 뭐 색이라고 할까 이런 미치는 범위가 좀 좁아서 네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이제 현재 이 방송의 주파수는 93.5MHz가 네네. 그 주파수 영역대에 네네. 많은 방송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출력도 약하기 때문에 방송 주파수를 찾아낼 거 잡기가 네네.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출력이 좀 작은데 정부가 좀 많이 좀 듣고 많이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에게 있어서 방송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주자 선생님. 네. 제 퇴직 후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동반자가 돼서 이 방송과 함께 제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미약하지만 이제 제 탤런트를 10분 발휘해서 네, 그냥 열심히 이렇게 네,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봉 선생님은 방송이 어떤 의미신지? 저는 그 이제 노 철학자 김영숙 교수는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질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젊음도 유지하며 제 꿈을 실현하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까지 못 이룬 꿈을 여기에서 너가 이룬 것 아니냐. 이게 내가 가는 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 마음을 다짐을 갖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님, DSB 방송국이 어르신들 활동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우리 두 국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노인이라고 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작은 또 움직임이나 작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FM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마도 그걸 누군가 듣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 이주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음악이신가요? 송창식이 불렀던가요? 우리는. 네. 이 노래 뭐 특별하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모두가 다 그냥 하나가 돼서 네네. 네, 사랑하며 산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송창식 우리는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기나긴 핫세월을 기다려 우리는 만났다 천둥치는 운명처럼 우리는 만났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만났다 이렇게 우리는 바람 부는 벌 안에서도 외롭지 않은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 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 너무 충분한 우리는 연인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연인 네, 송창식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덕진 노인복지관 DSB 방송국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함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지금 하고 계시는 방송 말고 만약에 다른 방송을 좀 만드신다면 어떤 방송을 또 만들고 싶으시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유자 선생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덕진복지관에서 그 시각장애인 녹음봉사 활동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네, 그런 라디오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참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방송국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프로를 만드신다거나 그럴 때 제가 나레이터로 좀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네. 필요하시면 좀 불러주시면 고맙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조해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봉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그 FM카 중계차를 한번 타고 네네. 뭐 중계차가 여기 뭐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생생하게 전달하는 노인 시사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어디까지나 꿈이겠죠.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네네.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도 부탁을 해보고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요. 네네.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 공부라는 것을 좀 깨닫고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책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독서는 이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는 말과 같이 노년기에 독서를 통해서 향수와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재사님 이런 방송할 수 있게끔 저희랑 같이 또 예. 덕진 노인복지관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르신들 이렇게 취미도 있지만 또 어르신들의 복지나 또 이게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많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 DSB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DSB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본인 의지만 있으면 네네. 방송국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네네. 저희 그 방송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오셔서 사실 이것이 이제 1인 3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고 쓰는 데서 전부 다 그냥 겁을 먹고 아, 도망가시더라고요. 네네. 네. 본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쓰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아, 이게 적당한 스트레스도 있고, 네네네. 네, 그냥 힘이 드는 작업이긴 합니다. 네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이 라디오 원고 쓰는 게 제일 힘들어서 그런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주봉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매력적인 분야예요. 사실 한번 해보시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뜻이 있으시면서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용기를 내서 DS 방송국의 문을 좀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열정을 가지고 이제 노력하면 유명한 방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DSB에 많은 인력들이 옛날과 같이 많지 않고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덕진 노인복지관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이용하실 때 DSB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송 두 분은 방송하시면서 제일 좋은 점은 어떤 건가요? 이종호 선생님부터. 저요? 네네. 저는 여튼간에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현한다는 것이죠. 아, 꿈을 실현한다. 실현한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 이게 또 이제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책도 있고 내보내지 못할 책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네. 이 원고를 만들 수 있는 책을 선택하기까지는 읽어봐야 하니까 네네. 안 읽어보는 내용을 모르니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 대신 힘든 대신에 나를 성장시키니까 네네. 하는 것이죠. 계속. 네네. 이주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제가 이게 방송 활동하면서 이것이 이제 작은 저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제가 그 잠재해 있던 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또 적당한 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 건강과 제 삶의 노년기의 삶에 이런 참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약간의 스트레스가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이 시간이 좀 짧았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더 또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이 청취자분들하고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부장님부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DSB 방송국이 전국에서는 몇 개 안 되고요. 전북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렇죠. 라디오 노인 방송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방송국이 이곳 전주에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 잊지 마시고 좀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자 선생님. 네, 이 공동체 라디오 93.5MHz가 지역 방송으로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주민과 밀착된 그런 동네 방송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의 먼 거리에 있는 방송이 아니라 밀착된 방송으로
그 이웃에게 그 알리고 싶은 일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이 있다든가 무슨 개업식을 한다든가 생일 축하를 한다든가 무슨 모임이 있다든가 뭐 이런 광고 같은 것을 부탁하시면은 우리 여기 공동체 방송국에서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광고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취자가 일단 많아져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국이 정말 좀 빨리 좀 성장을 해서 우리 지역 방송으로서 전국에 제일 가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네네. 이주아 선생님 방송 많이 좀 듣고 또 이주아 선생님 목소리로 그런 소식도 많이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이제 거창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주로 책을 좋아해서 책 속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 현용수 교수가 쓴 인성교육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수직 문화로 의미와 가치를 굉장히 중히 여기는 문화이고 미국의 문화는 수평 문화로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문화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외래 문화의 범람 속에서 의미와 가치도 찾고 재미와 즐거움이 융합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리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외람되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봉 선생님이 추천하신 음악 좀 듣고 가겠습니다. 어떤 음악이신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요새 때가 가을이잖아요. 네네네. 가을의 낭만, 쓸쓸함, 가을 가사의 내용도 듣기, 뭐 이별,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었습니다. 네, 패티김 가을을 남기고 한 사람 듣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있죠.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시작할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열정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세요.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에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